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파이엑스코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블록체인 업계를 후끈하게 달군 이슈들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다크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자금 세탁에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닥스가 대표 행방불명의 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압박 영향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노드 상당수가 업그레이드 준비에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노드 운영자들의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리브라 연합이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그 아이닥스 대표가 이제 잠적한 이슈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요. 네. 아이닥스 대표가 이제 잠적만 한 것뿐만 아니고 아이닥스 서비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콜드 월렛을 가지고 이제 잠적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콜드 월렛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잠적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뭐 체포를 했다 아니면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 노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쪽 시장은 정부나 기업 주도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에 대한 뭐 이로움이나 뭐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잘 발현되지 못한다면은 아마 기존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주도권이 더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그리고 세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안건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도 싱가포르 법인을 둔 거래소 네. 입장에서 아이닥스 대표 잠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닥스 대표가 방금 전에 이제 박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드 월렛을 이제 뭐 들고 잠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금액 자체가 뭐 이렇게 크다 적다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대표의 잠적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 거래소의 운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안 다뤄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인가? 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중국과의 반대의 스탠스에 항상 서 있는 미국을 생각할 때 리브라 약관 변경은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중국과 미국에서 발생된 뉴스거리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는 반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 뉴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지금 암호화폐 가격,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관련된 이슈는 항상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안건을 픽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공통적으로 한 안건을 골라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 회의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중국계 거래소 위기감 고조, 중국 정부 단속 나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닥스가요. 자사 대표가 행방불명되고 또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한간에 또 루머들이 좀 많이 떠돌았거든요.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씩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 루머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는 루머라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이제는 인식들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닥스 대표가 일단 콜드월렛을 들고 날랐다. 네, 들고 도망쳤다 또는 잠적했다 이런 걸로 아예 굳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닥스 대표가 잡혔다. 네, 중국의 어떤 공안에 의해서 잡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표가 안 보이는 건 맞고요. 네. 현재까지는. 더불어서 아이닥스 같은 거래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거래소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네, 뭐 한 시총, 그러니까 거래소 순위 한 200건 정도에 있었던 큰 거래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거래소 이슈가 터짐으로써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손실을 유독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이닥스 대표가 들고 잠적한 그 콜드 월렛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암호화폐의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5천만 위안 정도면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인데 85억에서 88억 정도.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시장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의 해킹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한 거의 700억 가까이 된 금액이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아이닥스 대표의 잠적 정도의 금액으로는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883명 정도의 홀더가 피해를 봤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을까요? 박승우 대표님 어떤 이야기들 또 알고 계시죠? 이제 뭐 중국과 거래소 이런 관련 루머들은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닥스 대표가 지금 현재 방금 김기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안에 잡혀간 거다 아니면 혼자서 지금 도망간 거다라는 두 가지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제 바이낸스 대표도 중국 공안이 지금 찾고 있다. 중국에 입국만 하면 언제든지 잡혀갈 거다라는 소문이 작년부터 계속 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소문들은 많고 그다음에 이 소문 뒤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중국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옥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또 블록체인을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특정하게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누군가는 더 친밀하게 접근해서 좀 더 이권을 얻어가려고 한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다른 거래소들, 아이닥스 말고 중국계의 큰 거래소들이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고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향후 중국 내부에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생태계가 좀 많이 요동칠 것 같긴 합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루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박성호 대표님 해주신 이야기와는 또 반대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배경은 또 무엇일까요? 김기성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도 거래소 특히나 싱가포르에 있지만은 네. 저희도 대부분의 유저가 중국인 입장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정부 스탠스는 변한 적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이제 대중들한테 또는 뉴스로서 나오는 부분들의 차이는 있었을 뿐이지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양하는 것이 스탠스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네. 특히나 2017년 9월 이래로 거의 이제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공지가 나왔잖아요. 저것 자체도 애초에 중국에서는 저걸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기조입니다.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꾸준히 저렇게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아이닥스뿐만 아니라 중국 거래소 중에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가 됐던 거래소들은 지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특히나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거래소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떠한 압박과 규제는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이닥스가 사실 정책상의 이유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그리고 공지한 배경에 중국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후오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오비의 경우는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기성 매니저님? 후오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뭐 개발하는 어쩌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그 중국 블록체인 연합을 가입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오비 토큰이죠. 그 후오비 거래소 토큰이 한 7% 이상 급등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후오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파트너십도 잘 맺는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뭐 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까지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너 들은 소문에 의하면 후오비와 OKX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그 거래소 이제 팀 내에 네. 이제 이제 공산 당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을 이제 이렇게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들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는 뭐냐면, 즉 우리는 중국 정부랑 친하게 가겠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거죠, 대중들한테.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오비가 현재 또 블록체인 연합에 가입을 했다. 이 부분이 또 이슈를 받고 있거든요. 이유가 또 중국 정부가 주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또 사유가 함께 있는데요. 블록체인 연합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수홍 대표님, 이게 뭔가요? 그 중국 정부 주도의 그 네. 블록체인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오비가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중국 국가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는 중국 주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원 체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유명한 곳으로는 유니온페이와 모바일 차이나가 지금 가입돼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좀 별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사업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싶다라고 형성돼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체인데, 여기 연합체에 후오비가 가입했다는 거죠. 근데 후오비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닥스와 다른 거래소들은 옥죄고 있는데 후오비는 여기 가입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자체 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 주도하는 분명히 코인들이나 아니면 중국 주도의 이 생태계를 꾸리려고 할 텐데, 이 생태계를 결국에는 소비자와 접점을 맞닿는 곳과 같이 꾸리는 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오비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좀 향간에는 이더스캔을 중국에서 막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현재 이더스캔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중국이 지금 IT 사업이나 IT 쪽에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요. 뭐 구글도 막고 카카오도 막고 라인도 막고 다 막고 있으면서 중국 내부에 이 관련된 산업을 키우는 게 중국의 지금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블록체인 쪽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이게 조금 살펴볼 게, 이더스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자 친밀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2B, 다른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할지, 그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후오비나 뭐 OKX 같은 경우처럼 뭐 주기대 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요. 현재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요. 중국 정부가 거래소에 고강도 규제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함께 불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박수홍 대표님,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제 강도는 제가 보기엔 더 세질 것 같고요. 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에 같이 가려고 하는 기업들, 같이 가려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아마 중국이 강하게 껴안고 더 키워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 그러니까 중국의 과연 마음은 어떤 건가? 중국 정부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읽는 업체들이 살아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 강도가 앞으로 더 세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기성 매니저님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거래소들이 문제지만 중국 거래소들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닥스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그쪽에서 이제 자금 모집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뭐 자금 모집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되게 굉장히 말이 많은 거래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의 거래소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거래소. 그러면 당연히 고강도 규제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규제를 못 맞추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칼바람 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네. 지금 또 궁금한 게요. 국내에서 혹시 피해자들은 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김기성 매니저님. 사실 국내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이닥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상장을 했든 안 했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 모집도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IEO를 하는 경우 보통 상장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금 모집이 된 거에서 리턴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들, 국내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이런 걸로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사실은 지금 아이닥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피해를 받은 이 프로젝트 팀들은 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프로젝트 팀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 어떻게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대표가 잠적을 하거나 콜드월렛 자체를 아예 가져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고 살려고 한 암호화폐가 어둠으로 가는 암흑화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암흑화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그냥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이 제 한 줄 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됐든 무엇이 되든 간에 사실 대표가 잠적을 하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결국은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이야기했었던 국내 거래소들도 뭐 파업하고 파산나고 네. 몇 것이 날아가고 이랬으면서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